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업을 물려주고 남은 생은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제안했죠. 내가 이 회사를 키운 지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이제 너희가 맡아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주식을 받는다는 건 곧 100억 원을 손에 넣는다는 뜻인데 자식들은 왜 거절했던 걸까요? 김정호 씨는 40년 전 단돈 몇백만 원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도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직원 수백 명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고 가치도 1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호 씨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결심을 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 이제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자식들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말에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이제는 너희가 이끌어 가야 할 때다. 작은아들 도훈도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다. 너희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경영은 지금 있는 전문 경영진이 계속 맡을 거야. 너희는 주주로서 배당만 받으면 된다. 정호 씨는 이것이 자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100억짜리 주식을 주겠다는데 왜 받지 않겠다는 거야? 큰아들 태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주식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세금? 정호 씨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로 절반 이상을 내야 해요. 즉, 저희가 이 주식을 받으려면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호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50억이라니. 그렇게까지 큰 금액일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아들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 무슨 책임? 주주가 된다는 건 회사의 경영 문제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면 저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호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냐? 자식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정호 씨는 아들들의 반응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은 너희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하지만 큰아들 태우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책임이 두려워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내부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정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40년 동안 키운 회사인데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작은아들 도훈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회사 매출이 계속 줄어든 거 아세요? 그건 일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지. 우리 회사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아버지,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보셨나요? 정호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무제표를 꼼꼼히 들여다본 게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실한 편이야.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태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자식들은 이미 내부 자료를 따로 살펴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부채가 150억 원이 넘습니다. 정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였어. 투자는 좋은데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순이익이 계속 감소했어요. 이익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크다는 거 아세요? 정호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숫자로 설명하니 막연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호 씨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아버지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경쟁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세요. 화면에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AI와 자동화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요. 태훈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변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호 씨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회사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회사를 이어받아도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사 상황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회사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회사를 떠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는 고민 끝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가 예상보다 더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로 합니다. 김정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회사의 부채와 경영 환경을 이유로 주식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 회사를 팔자. 정호 씨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기업 매각 전문가인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요즘 인수합병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내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네. 박 대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신다고요? 그래.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며칠 후 박 대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 목록을 건넸습니다. 박 대표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호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줄었고 부채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헐값에 넘길 수는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 대표는 몇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첫째, 회사의 재무 구조 정리. 둘째, 경영권 승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셋째,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 투자를 고려할 것.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매각을 원할 만한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주 후 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관심을 보인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업계 3위 기업입니다. 경쟁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정호 씨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협상을 시작해야겠군.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김 사장님이 일정 기간 경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호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직접 남아서 일하라고. 네. 인수 후 최소 3년간 역할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정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은퇴를 결심했는데 또다시 회사에 묶이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 현재로선 이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호 씨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나 회사를 팔기로 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매각하실 건가요? 그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지. 작은 아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은 어떤가요? 3년 동안 자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그럼 은퇴는 언제 하실 건가요? 3년 후? 그럼 결국 당장 쉬실 수는 없다는 거네요. 정호 씨는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군, 나는 당장 손을 놓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결국 정호 씨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김정호 씨는 변호사와 함께 인수기업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서류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모든 계약서 검토는 끝나셨을 겁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정호 씨는 펜을 들고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그는 공식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회사를 파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씨는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부로 이 회사를 떠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몇몇 직원들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대표님과 함께 오래 일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호 씨는 마지막까지 직원들을 위로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그래, 마음이 어떠세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허전하군. 그는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동안 회사 일이 내 전부였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군.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평생 회사 일만 하셨잖아요. 정호 씨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호 씨는 매일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전화가 울려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평생을 바쳐 일했던 그에게 휴식이라는 개념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오랜 친구인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정호 형 이제 뭐 하면서 지낼 거야? 글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찾아봐야지. 정호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볼까? 그는 드디어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만 해온 한 남자.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침 식탁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늘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던 그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 예전 같았으면 이미 몇 통의 전화를 받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찾는 사람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친구인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쉬고 있지. 형님이 쉰다는 말이 참 낯설게 들리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럼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시죠. 젊은 창업자들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형님 같은 분이 조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형님처럼 경험 많은 분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김정호 씨는 창업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창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료를 정리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자리 잡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정호 씨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시장 조사는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입니다. 창업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정호 씨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멘토링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조언 덕분에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우리 팀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의 조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수록 그는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어느 날 창업 포럼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서 그는 수십 명의 창업자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김정호 씨는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전처럼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었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하루를 계획하며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업 멘토링 활동을 시작한 후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를 찾는 창업자들이 많아졌고 상담 일정도 꽤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도 김정호 씨는 멘토링 센터를 찾았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조언 덕분에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전략을 세웠나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창업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자신도 이렇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워가며 회사를 성장시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그는 점점 이 활동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한 창업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무슨 일이죠?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서 팀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요. 김정호 씨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저희가 아직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정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투자를 받기 전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결국 신뢰로 이어질 겁니다. 창업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김정호 씨는 그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김정호 씨는 창업가들에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업자들은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호 씨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전까지는 퇴직 후 삶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창업가 대상 특강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특강이요? 대표님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설임이 컸지만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연 당일 많은 창업자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시작되자 청중들은 집중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강연장을 나서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새로운 삶에 적응한 것 같군. 김정호 씨는 강연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에서 시작했던 멘토링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그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가 멘토링을 하던 창업자 중 한 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를 공식적인 멘토로 추천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직접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는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날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자세로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각 창업자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타겟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고객층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금 운영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군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씩 짚어주자 창업자들은 진지한 태도로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덕분에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별 창업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창업 지원 기관에서도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창업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구나. 퇴직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그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연 당일 그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창업가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강연장을 나서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군. 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멘토링과 강연 활동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창업자들도 많아졌고 창업 지원 기관에서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깜짝 놀라게 할 예상치 못한 제안이 곧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업지원센터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센터의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혹시 다시 기업 경영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요? 다시 경영을 한다고요? 네,
사실 대표님께 새로운 사업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정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멘토로 활동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시 직접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제안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자신이라면 망설임 없이 도전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그는 고민 끝에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시간 좀 있어? 형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았는데 한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러네. 다음 날 그는 박 사장을 만나 자신이 받은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형님, 결국 다시 일하게 되시는군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형님 얼굴을 보니까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호 씨는 박 사장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냐? 네. 형님은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박 사장은 그를 오랫동안 봐왔기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 다시 도전하세요. 형님 같은 사람이 필요한 자리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 김정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제안을 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들을 성장시키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함께할 핵심 인재들을 찾았고 창업 지원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의 경험과 오랜 경영 노하우가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그가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 날 많은 창업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군. 그는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회사를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이번에 저희가 투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었어요. 그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가 하는 일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바쁘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젊은 창업자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회사가 드디어 첫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기념 행사에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창업자는 자신 있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멘토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의 눈길이 김정호 씨를 향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그의 기관을 거쳐간 창업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 중 일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원했던 진정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셨는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내 회사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더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기자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전은 어떤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신이 걸어온 길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허전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는 책상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선으로 나서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창업자들과 함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더욱 깊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김정호 씨는 조금씩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았고, 때로는 더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뒤에서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는 조용히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생각 끝에 김정호 씨는 그동안 자신을 도와왔던 핵심 인재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이 기관을 이끌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젊고 혁신적인 사람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며 봐왔던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은 이 기관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정호 씨는 후임자를 찾는 일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폭넓게 만나며 조심스럽게 후임자를 물색했습니다. 몇 주 후 한 직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김정호 씨와 함께 오랜 기간 일하며 그가 가진 경험과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의 결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나는 당신이 충분히 이 일을 잘 내낼 거라 믿습니다. 그 직원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읽어 놓으신 것을 소중히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김정호 씨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자 그는 조금씩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후임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추진력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그는 이제 업무 현장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로운 일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김정호 씨는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뒤에서 항상 응원하는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지금처럼 늘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대표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퇴근길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던 회사부터 퇴직 후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심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쉬어야죠. 그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제야 진짜로 쉬어볼까? 아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김정호 씨 아내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행복하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에 후회는 없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도 설레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정호 씨는 100억 원짜리 주식을 거절한 자식들 앞에서 한때 좌절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